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혼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제 인생은 그렇다 쳐도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아빠의 부재를 만들어준 게 참 안타깝고 미안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던 건 남편의 아이에 대한 부정과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신혼 초 아이가 돌이 될 무렵까지만 해도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커갈수록 아이가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의 존재마저 부정하기 시작했고 어느샌가 저희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100번 1000번 참고 살아볼까도 했었지만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 밑에서 아이를 키우느니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저는 저만의 사업을 하며 아이도 잘 키우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혼 사연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여보, 어머니, 오늘 민준이 병원 다녀왔어요. 왜? 어디 아파? 아니, 어제 저녁에 기침을 좀 했는데 등원하고 나서 열이 조금 난다고 해서 바로 데리고 다녀왔지. 병원에서는 뭐래? 많이 아픈 건 아니래? 목이 조금 부어있대. 그래서 열이 났던 거고 2, 3일 정도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래. 원래 기관지가 약한 아이라. 걔는 누굴 닮아서 기관지가 약해? 이렇게 자주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야. 이참에 민준이 보약을 좀 먹여볼까? 요즘 어린이 한약도 잘 지어준다잖아. 원래 그맘때는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민준 애비도 허구한 날 병원 다니느라 바빴지. 그리고 애미야, 아직 아이가 어려서 한약은 좀 그렇다. 그럼 영양제를 따로 알아볼까요? 지금도 유산균 먹이고 있지 않아? 그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모르는 소리 말아라. 요즘 애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큰다지만 영양제도 중요하지. 알아보고 말해줘. 돈 보내줄게. 네, 어머니, 그럴게요. 이따가 저녁에 넘어갈까요? 오늘 소불고기 드시기로 했잖아요. 아니다. 민준이도 아픈데 무리하지 말고 쉬어. 다음에 먹으면 그만이지. 앞집 김씨랑 칼국수나 먹으러 갈란다. 그나저나 민준이 증명사진 어디서 찍었어? 증명사진? 갑자기 왜? 집 앞에 사진관에서 찍었지. 아니, 지갑에 항상 넣어 다니는데 동료들이 나랑 안 닮았다고 자꾸 그러잖아. 뭐 그런 걸 신경 써? 민준이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잖아. 외탁한 거지 뭐. 그런가? 에이, 오늘 엄마 집도 안 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시켜 먹자. 고르고 있어, 알겠지? 알았어, 이따 봐. 아이가 돌이 지나고 15개월쯤에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때쯤이었을 겁니다. 어린이집에 의외로 제출할 서류들이 많아서 겸사겸사 증명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사진을 본 남편 동료들이 우스갯소리로 남편과 아이가 닮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몇 번 했나 봅니다. 좋게 말하면 신중한 편이고 나쁘게 말하면 의심병이 많은 사람이라 계속 그 이야기에 연연해 하더라고요. 툭하면 누굴 닮아서 이러냐면서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아이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저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겼지만 그게 반복되니 저도 기분이 묘하게 나쁘더라고요. 서로 사랑해서 생긴 아이고 기쁨 속에서 출산한 자신의 아이인데 그걸 부정하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보, 민준이 혈액형이 뭐야? 민준이 O형이잖아. 왜? 아니, 그냥 물어봤어. 무슨 일인데? 또 누가 안 닮았다 그런 이야기 해? 아니, 오늘 동창 모임 하는데 요 근래에 친구들도 다 애기 낳아서 서로 사진 보는데 민준이 생각나서. 아니, 근데 혈액형을 왜 물어보냐고. O형인 거 알고 있잖아. 확인차 물어본 거야. 뭐? 그럼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의심이 아니라 솔직히 그동안 민준이 나 안 닮았다는 소리 듣고 살았잖아. 근데 이번에 동창 녀석들도 민준이 사진 보더니 나 안 닮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주워온 자식 아니냐고.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남의 자식을 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한대? 흥분하지만 말고 들어봐. 내가 지금 술을 좀 마셨거든. 술김에 뭐 좀 물어봐도 돼? 뭔데 또? 오해하지 말고 들어. 확실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솔직히 민준이 임신해서 결혼한 거잖아. 혹시 다른 남자애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 너 미쳤구나.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휴,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민준이 보면 볼수록 이질감 들어. 너무 당신만 닮고 내 얼굴은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뭐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유전자 검사라도 해줘? 이 사람이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아?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내가 볼 땐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술 먹고 홧김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내일 당장 유전자 검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확실히 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고 그래? 야, 이 미친 인간아. 애기 아빠라는 작자가 친자식 어쩌고 하는데 그 상황에 내가 화가 안 나겠냐? 지 자식 아닌 것 같다는데 확인시켜줘야 할 거 아니야. 너는 진짜 너무 깊게 생각해서 문제야. 그래, 유전자 검사해봐. 혹여나 민준이가 내 친자식 아니면 이혼당할 각오해. 뭐? 이혼?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너 내가 이거 다 저장해놓고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남편의 칫솔과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아이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죠. 저는 당당히 그 결과를 남편 놈에게 보내줬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해대더군요. 이 일을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이혼을 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아이가 눈에 밟히더군요. 남편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일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여느 때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했고 저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확실히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다 유치원에 가니 드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 간식값이라도 보태려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남편도 새로 맡은 프로젝트로 밤낮 없이 일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평화로웠달까요? 모두가 평안하다고 느낄 때 저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누구시죠? 저 정민 씨랑 사랑하는 사이예요.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고요. 네? 뭐라고요? 누구요? 그쪽이 말하는 정민이 최정민 맞아요? 최정민은 제 남편 이름인데요. 네, 그 최정민이요. 제가 증거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우리 남편이랑 뭐 하는 거냐고.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사이라고. 저 말 길게 못하는 사람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정민 씨랑 헤어져요. 이혼하란 말이야. 뭐? 이혼을 해?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금 당신 불륜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잖아. 당신이랑 그 애 때문에 이혼 못하고 있다던데.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네요. 다짜고짜 연락 와서 상간녀에 이혼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요? 치? 우리 서로 사랑한다니까?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정민 씨가 당신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 이보세요. 남의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그건 당신 알 바 아니고 지금 떳떳하게 나 불륜이다라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 어때? 우리만 당당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헤어져요. 돌겠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난 이혼 못 해주니까 평생 상간녀로 살아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새 출발하라고 하는 거니까 알아서 나가 떨어지라고. 내가 정민 씨한테 말해서 위자료 넉넉히 주라고 할게. 야, 너 그만 못해? 그래. 그렇게 화내야 정상이지. 조만간 어머니도 찾아뵐 건데. 그 전에 네 발로 알아서 나가. 뭐 이딴 게 다 있어?
일단 정민 씨랑 이야기 좀 해볼 테니까 꺼져. 야, 최정민. 너 이거 설명 좀 해보지? 최정민? 왜 갑자기 이름을 부르고 그래? 뭘 확인하라는 건데? 이게 다 뭐야? 최민이라는 여자가 연락 와서는 나한테 저런 말을 하더라고. 아, 그게 민희는 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 직원이야. 근데 나이도 동갑이고 입사 동기여서 친구 먹었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달라붙네? 달라붙어? 그럼 저 여자가 일방적이라는 거네? 너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몰라. 갑자기 나한테 사랑 고백하더니 나 유부남이라고 했는데도 좋아한다잖아. 그래서 피해 다니느라 죽을 지경이라고. 민준이도 있는데 내가 바람을 왜 펴? 그래? 저 여자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너랑 1년 정도 만났고 아주 구구절절 이야기 잘만 하던데. 너 내가 다 모른다고 생각하냐? 아니 왜 그래? 나는 민준이랑 당신밖에 없어. 잘 알잖아. 내가 민희한테 한 소리 좀 해야겠다. 그런 연락 가게에서 미안해. 그러면서 그 여자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 너 자꾸 나한테 거짓말 할래? 아, 무슨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나는 당신밖에 없다니까. 야, 넌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암수가 이렇게 정답게 사진까지 찍고 입술 부비적대고 그러면서 사진 찍었으면 말 다 했는데? 너 애 딸린 유부남이야. 몰라? 아, 난감하네. 그래, 잠깐 만났다 그래.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진짜라고. 개소리 하지 마. 이미 확인 다 해보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너. 미안해. 내가 당장 민이랑 헤어질게.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판 순간부터 남남이야. 민준이 생각했으면 더더욱 그랬으면 안 되는 거지.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그럼 이혼해야지. 내가 더 이상 너랑 어떻게 사냐? 어머니도 너 이러는 거 아셔? 제발, 며칠의 말미를 줘. 내가 정리할게. 응? 민준이 봐서라도 제발. 남편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회사 동기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버젓이 처자식이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이 돌아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아이를 생각해서 그동안 참아온 일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때려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것 같더군요. 저는 양가 집안의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라고 난리셨고 시어머니는 의외로 태평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그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상간녀 말대로 어머니는 저 대신 그 여자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대담하게도 그 여자는 시어머니께 명품백이며 고가의 영양제 등을 갖다 바쳤더군요. 며칠 사이에 남편 놈과 상간녀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순식간에 제가 나쁜 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는 되려 제게 이혼을 종용하셨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기가 막혔던 적은 없었네요. 민준이 내 아들 아니지? 어떻게 크면 클수록 나를 안 닮아. 이젠 대놓고 자기 자식 아니라고 부정하네? 딱 봐도 내 아들 아니잖아. 네가 갖다 준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조작인지 어떻게 알아? 너 진짜 뇌가 비었네. 그래, 네 자식 아니라고 쳐라.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헤어지렴. 내가 위자료를 두둑히 챙겨줄 테니. 그래도 어머니는 믿었는데 똑같은 분이시네요. 아들이 잘못을 했으면 혼을 내셔야지 거기에 동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깟 명품 가방 몇 개가 대수라고. 그러는 너는 살면서 사주기나 해봤냐? 긴 말하지 말고 이혼 서류나 갖고 와. 안 그래도 언제 전해주나 했는데 이따가 어머니 집으로 찾아갈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하고 있어. 나도 너 같은 거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바라는 바야. 지금 내 친아들 민희가 임신했으니까 너는 민준이 친아빠 찾아서 꺼져버려. 솔직히 나도 의아하긴 했다. 아무리 외탁했어도 정민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니. 유전자 검사야
네가 조작할 수도 있는 건데 신빙성이 없잖냐. 진짜 두 모자가 아주 난리네요. 그래요. 지금 당장 꺼져줄 테니까 위자료랑 양육비는 두둑히 준비해줘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증거 갖고 있는 걸로 걸고 넘어집니다. 까짓 거 돈이야 주면 되는 거지. 얼마 주면 돼? 한 2천? 3천?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애한테 한 달에 들어가는 돈만 100만 원이 넘어.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5년 남았거든? 1년에 1,000만 원씩 쳐서 1억 5천 내놔. 뭐? 그게 네 집게 이름이냐? 1억 5천이 어딨어? 싸게 부르는 건데? 매달 나한테 돈 주면서 얼굴 붉힐 바에야 일시불로 주는 게 낫지. 그래야 서로 안 불편하고 금방 잊고 살 거 아냐? 너도 그년이랑 새 출발해야 되고, 안 그래? 예. 그냥 줘버려라. 까짓 거 우리가 돈이 없니? 미니가 돈 필요하면 말하라더구나. 미니한테 말해서 줘버리고 끝내. 아무튼 나는 그 돈 못 받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너 족칠 거거든? 그러니까 도장 찍고 돈부터 내놔. 너 지금 이러는 것도 다 증거로 남겨놓음. 그래, 까짓 거 줄게. 지금 당장 그 집에서 짐 싸서 꺼져. 그래, 꺼져줄게. 너도 곧 그 회사에서 꺼질 준비해야 할 거야. 내가 너 자존심 상할까봐 말 안 했는데 그 회사 우리 아빠 회사거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놈이 이직한답시고 1년 동안 놀았을 때 우리 아빠가 보다 못해서 찔러 넣어준 거거든. 낙하산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손을 쓰셨는데 그 회사에서 사고만 안 치면 월급도 쫙쫙 오르고 더 챙겨줬을 건데 네 복을 네가 걷어찼네. 아니, 왜 그런 걸 말 안 했어? 말할 이유도 없잖아. 내가 왜 말해야 하는데? 아, 너한테 떨어질 콩고물 생각하는 거야? 음식물 쓰레기 확 던져버릴까? 꺼져줄 테니까 어디 한번 네 친자식이랑 잘 살아봐. 남편은 당연히 원만히 이혼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증거를 모두 제출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죠. 역시나 남편은 내세울 것도 없었는지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양육비, 정신적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2억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있을 순 없어서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과 입사 동기라던 그 여자는 신분을 세탁하며 사기 행각을 일삼아온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남편은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여자는 하청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주 2회 파트타임으로요. 돈 많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과가 화려한 사기꾼이라니. 정말 웃기더라고요. 너, 이러는 게 어딨어? 면접 교섭권 박탈이라니. 친자식으로 인정도 안 하는데 무슨 면접 교섭권? 내가 말했잖아.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고. 네가 네 입으로 친자식은 그 여자 뱃속에 있다며? 그건 그때고 그 여자가 사기꾼인지 내가 몰랐을 때잖아. 그래도 애는 보게 해줘야지.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 얼굴 봐서라도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꼴값들 떠시네요. 그렇게 난리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꼬리를 내려요? 이미 자식 인정 안 할 때부터 끝난 사이예요. 더 이상 손주, 며느리 없다고 생각하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가 있어. 그래도 아빠랑 할머니인데. 응, 꺼져줘. 너 같은 남편을 뒀던 내가 머저리지.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라. 아니, 여보. 민준 엄마. 안 된다. 우리 최 씨 집안 장손, 아이고. 남편은 당연히 이혼 후 회사에서 퇴사 조치되었습니다. 그동안 작은 공장 하나만 운영하는 줄 알았지.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한다고는 생각 안 했나 봐요. 워낙 부모님도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라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도 두 분이서만 살기 적적했다며 지난 날은 다 잊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직접 회사를 나가거나 일을 배우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손재주가 좋아서
풍선 아트 일을 시작했어요. 기념일이나 사진 찍을 때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레터링 풍선 말입니다. 경쟁 업체도 많고 워낙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지만 나름 선방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 학원도 원하는 만큼 보내주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줄 수 있는 정도는 된답니다. 이혼을 한 지도 벌써 시간이 제법 흘렀네요. 여전히 아이가 커가면서 언젠가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야겠지만 마음 한쪽이 많이 무겁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참 의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전 그때를 기다려보렵니다. 지금은 그저 아이 케어하며 저희의 앞날을 위해 노력하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구절절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저에게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에 대한 조언 중에 쫓기듯이 결혼하면 망한다는 말이 있죠. 제 케이스가 딱 그 예시에 들어맞을 듯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워낙 인간관계가 좁고 남자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저는 모솔로 살아왔습니다. 지인의 지인이 주선해준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게 됐고 그 남자를 놓쳤다가는 결혼할 기회 자체가 없을 거라는 조바심이 들어 저는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돈 좀 빌려주라. 얼마나? 한 5천만 원? 5천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나 그런 돈 없어. 에이, 왜 이래? 다 알면서 얘기하는 건데. 자기 은근히 돈 많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아는데? 자기가 장모님이랑 대화하는 거 들었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산이 있다며? 장모님은 그 돈 쓰실 생각 없고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면 쓰라고 하시던걸? 나랑 우리 엄마랑 하는 대화를 엿들으면 어떡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장모님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서 들린 거야. 나를 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냐? 기분 나쁘게. 자기가 들은 게 아니라 들렸다고 치자. 그렇다면 못 들은 척 해줘야지. 갑자기 나한테 돈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잖아. 들었는데 어떻게 못 들은 척하냐? 그리고 자기야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지. 우리가 무슨 사이야? 무촌인 부부 사이야. 부모보다 더 가깝고 끈끈한 사이가 우리 사이라고. 그런데 남편이 돈 빌려달라는 말이 그렇게 서운해? 자기한테는 내가 남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5천만 원이 필요한 건데 그래? 사실은 내가 회사에서 큰 사고를 쳤어. 그 돈만 있으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어. 근데 5천만 원으로 막지 못하면 당신 남편 감옥 가야 해. 그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작은 실수였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 회계 장부에 문제가 생겼어. 상사랑 얘기해봤는데 돈만 채워넣으면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준다더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어렵게 부탁하는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맞아. 우린 가족이지. 우리 아빠가 말씀하시길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정한 가족이랬어. 그럼 빌려주는 거지? 우리 아빠가 남기신 돈은 엄마가 갖고 계셔. 엄마한테 말해서 받아올게. 야호, 정말 고마워. 모든 게 당신 덕분이야. 저는 남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남편은 저에게 너무 고맙다면서 앞으로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잘하겠다고 온갖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저희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나서 혼자 남으신 저희 엄마가 눈에 밟혀 결혼할 때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잘하겠다고 하니 빌려준 돈도 전혀 아깝지 않았고 저도 시댁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친정과 인연을 끊고 시댁에만 잘할 것을 요구하더군요. 아가, 우리 규진이 말 들어보니 너 요즘 아주 친정 문지방이 닳게 들락거린다면서? 네?
규진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규진이가 그런 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친정집을 자주 드나드는 게 문제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다. 저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규진 씨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놓으셨다길래 그거 가지러 지난주에 한 번 다녀온 게 전부예요. 세상에, 너 미쳤니? 네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하는지 원. 쯧쯧. 제 행동이 어디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네가 갈비찜 하는 걸 배워서 규진이한테 직접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친정엄마한테 받아오면 어떡하니? 결혼하면 여자는 출가 외인인 거 몰라. 네 엄마는 그냥 남이야 남. 너의 유일한 가족은 규진이랑 시댁 식구들 뿐이라고. 네? 어떻게 결혼했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남이 되나요? 건방진 게 어디서 말대꾸를 따박따박 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결혼한 여자는 출가 외인. 하루에 3번씩 복창하면 너의 그 멍청한 머리에도 입력이 되겠지. 아니, 그래도요, 어머님. 저희 친정 어머니 몸도 편찮으신 거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외출할 때 휠체어 없이는 잘 걷지도 못하신다고요. 그게 도대체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네 엄마는 네가 결혼한 그 순간부터 너랑은 관련 없는 사람이야. 너는 규진이 내조나 잘하고 우리 집 대소사에 신경 쓰면 되는 거라고. 그럼 아가씨는요? 만약 아가씨가 결혼하면 어머님은 관심 끄실 수 있으시겠어요? 당연하지. 우리 예진이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내가 끼고 있는 거지. 예진이 결혼하는 순간 나는 걔랑 남남이야. 나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만 오면 끝이라고. 말도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 인연을 그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천륜, 그딴 게 어디 있어? 결혼하면 여자한테 부모는 시댁 부모뿐이다. 감히 친정 부모랑 왕래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혹여나 친정에 돈이라도 퍼다 주다가 걸리면 아주 험한 꼴을 보게 될 테니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라. 그 후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가씨 남편은 부모가 두 분 다 계시지 않았습니다. 즉, 아가씨에게는 시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가씨는 시댁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자주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정과의 연을 끊고 시댁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데 정작 본인 딸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네 집에서 도대체 왜 네 친정엄마가 나오는 거니? 그게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시다가 잠깐 들리신 거예요. 오래 안 계셨고요. 한 5분 정도 계시다가 가셨는데 문 앞에 어머님이 서 계셔서 너무 놀랐어요. 내가 집에 앉아 있는데 기운 쎄하지 뭐니. 그래서 불시 점검을 나와 본 건데 역시나 너 우리 규진이 출근하고 없을 때는 맨날 네 엄마 불러서 놀지? 프리랜서 번역이니 뭐니 헛소리 하고 있지만 너 그냥 집에서 노는 애잖아. 이렇게 우리 규진이 부려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엄연히 일하는 사람이고요. 집에서 놀지 않아요. 웃기지 마. 집에서 일한다는 애가 그 시간에 지 엄마를 불러들여? 정말 내 속이 터져. 우리 규진이가 착해 빠져서 저런 모질이 와이프를 데려오고 저 모질이는 집에서 자빠져 놀면서 지 엄마까지 끌어들이다니. 아이고, 우리 규진이 불쌍해서 어떡해.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까지 와서 저와 친정엄마의 만남을 감시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해. 아, 왜? 나 바빠. 집에 가면 얘기하든가. 중요한 얘기야. 자기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보고 결혼했으니 출가회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엄마랑 연락도 하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고 지내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뭐? 결혼하면 시댁이 가족 아냐? 무슨 그런 당연한 말을 물어보고 있어. 어이가 없네. 그럼 아가씨는? 아가씨가 남편 데리고 어머님 댁에 놀러 오잖아. 그런데 왜 나는 친정엄마랑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걔는 시댁이 없잖아. 너는 왜 장모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냐? 이래서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니? 됐어. 너는 알 거 없고. 제발 우리 엄마 말 좀 들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장모님, 뭐가 좋다고 자꾸 만나려고 해? 그냥 집에 좀 계시라고 해. 저는 어머님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남편의 말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날 저녁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들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 요즘 왜 이래? 허구한 날 친정가 있고 장모님이랑 놀러 다니는 거 우리 엄마가 알면 기절해. 나만 그래? 자기도 맨날 어머님이랑 꽃놀이 다니고 쇼핑 다니잖아. 자기는 되고 나는 왜 안 돼? 또 결혼한 여자는 출가회인이라는 헛소리 하려고? 결혼할 때만 해도 순하던 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너 이러다가 이번 추석 때 우리 엄마한테 크게 혼난다. 나 그날 니네 집 안 가. 우리 엄마랑 호캉스 가기로 했어. 너 진짜 약 먹었니? 나한테 불만 있으면 그냥 말로 해. 이런 걸로 우리 집안 뒤집어 놓지 말고. 네가 언제는 말로 해서 듣는 인간이었니? 아무튼 니네 집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나 다를까 명절 때 제가 시댁에 가지 않자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나다, 시애미. 너 지금 친정이라면서 어디 명절에 시댁 안 들리고 친정부터 가는 거냐? 거기 지금 아가씨도 와 있다면서요. 아가씨는 결혼했는데도 왜 친정에 가 있어요? 걔는 시댁이 없잖아. 그런데 너는 시댁이 있는 여자가 친정에 가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지. 네 애미 휠체어 뺏어서 산속에 갖다 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시댁 오거라. 네,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저 가면 그 집 인간들 무사하지 못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딱 기다리세요. 너 반응이 왜 이래? 우리가 뭘 어쨌길래 네가 오면 무사하지 못한다는 거야? 제가 가서 다 얘기할 거거든요. 아가씨가 일부러 부모 없는 고아 찾아서 결혼한 스토리요. 아가씨가 그 남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데. 오로지 부모 없는 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거잖아요. 아가씨 남편은 그동안 부모 없이 산 것도 서러운데 부인은 그걸 이용해 먹고 자기 엄마한테서 독립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 어떤 심정일지 궁금하네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어머님이랑 규진 씨 대화 내역 뒤지니까 다 나오던걸요? 잘하면 어머님 딸내미 이번 기회에 이혼할 수도 있겠어요. 어차피 애정 없는 결혼이었으니 상관없겠죠?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차 멈춰. 싫은데요? 저 거기 가서 할 말 많아요. 규진 씨랑 저랑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이 한 얘기도 가관이더라고요. 부모 없는 애를 데려와서 우리 집 노예처럼 부려먹어야 하는데 친정엄마 하나 딸려 있는 게 영 불편하다고 하셨던가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님은 그렇게 발뺌하시려고요? 그럼 어머님 아들만 사이코 패스 만드시는 거네요. 우리 아들이 왜 사이코패스야? 규진 씨가 어머님한테 그랬잖아요. 장모님 어차피 곧 죽을 거라 고아랑 결혼하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보고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인간이 사이코 패스가 아니면 그럼 뭐예요?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지. 농담이면 그런 소리 해도 되나요? 그럼 저도 농담으로 어머님 곧 죽을 거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되겠네요? 야, 어디서 그딴 소리를 씹으려? 미친 할망구야. 너야말로 반성해.
나한테는 우리 엄마랑 연락도 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으면서 네 딸은 네가 끼고 살고 싶으니 억지로 고아랑 결혼시킨 거 부끄럽지도 않니? 나한테는 친정이랑 금전거래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네 딸한테는 내 돈 뜯어서 결혼자금 지원해 준 게 말이 되냐고. 난 우리 딸한테 결혼자금 지원해 준 적 없다. 규진 씨가 회사에서 사고 쳤다고 거짓말해서 나한테 뜯어간 돈. 그거 아가씨 결혼자금으로 들어간 거 다 알고 있어. 당신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야. 지 가족, 지 자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딸려온 배우자들은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하지.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딸내미도 이혼시키고 나도 이혼할 거야. 아가, 제발 진정 좀 해다오. 내가 너희 엄마 못 만나게 한 것 때문에 잠시 흥분한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만나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네 화가 풀리겠어?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랑 당신 집안은 이제 인연 끝이에요. 저는 그 집으로 쳐들어가 아가씨 남편이 있는 곳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아가씨 남편은 크게 상처를 받고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바로 신혼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고 친정으로 피신했습니다. 남편은 말 잘 듣는 제가 좋았던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가진 증거들을 전부 모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얼른 이혼을 끝내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저와 제 가족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 잘한 결정이겠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과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택배 받으셨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새콤달콤 도라지 무침이랑 갓 담근 겉절이해서 어제 오후에 보냈거든요.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요. 아이스팩도 단단히 챙겨 넣기는 했는데 상하지는 않았을지 걱정이에요. 방금 받았다. 뭘 이런 걸 보냈어? 너 혼자 밖에 나가서 일하랴, 집안일 하랴, 몸이 2개여도 모자랄 판일 텐데. 나는 괜찮으니 네 몸부터 챙겨.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부터 한 고생에 비하면 제 고생은 고생도 아니에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지금은 어머님 건강부터 챙기는 게 맞아요. 어머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내가 젊어서 남편 잃고 하나뿐인 아들도 저렇게 정이 없어서 전생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인복이 없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며느리 복이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니? 지혜야, 정말 고맙다. 저도 부모님 없이 외롭게 커서 엄마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이 계셔서 너무 좋고 행복해요. 어머님을 보면 볼수록 제 친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요. 나한테는 네가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내 아들보다 내가 더 귀하단다. 그러니 내 아들한테 상처받는 게 있으면 뭐든지 숨기지 말고 나한테 다 말해야 한다.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나요. 저도 항상 어머님 편인 거 아시죠? 저의 며느리 지혜는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저희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라기보다는 딸과 엄마의 관계에 좀 더 가까웠죠. 단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다면 바로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더니 취직할 생각도 없이 집에서 놀고 먹는 중이었습니다.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고 지혜도 직장이 있으니 그걸 믿고 더 저렇게 방탕하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면접 본 거 어떻게 됐어? 그거 안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직장이 너무 멀더라고요. 아침마다 출퇴근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피곤한 거 있죠. 면접을 안 갔다고 도대체 취직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지혜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니?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왜 맨날 지혜 편만 들어요? 엄마는 지금 내 인생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누구 편인지 그 소리가 지금 왜 나와? 내 인생을 걱정하고 있는 거면 그냥 가만히 계셔요. 내 인생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돈 벌어다 주지, 밥 해주지. 너무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요. 가족은 한쪽이 그렇게 희생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지혜가 너한테 잘하는 만큼 너도 지혜를 위해 뭔가 해야지. 지혜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요. 특히 나는요, 엄마랑 살 때보다 백배천배 행복해. 엄마는 맨날 나보고 잔소리만 하잖아. 그런데 지혜는 인내심이 많아서 나한테 잔소리도 안 해. 엄마만 조용해지면 아주 딱 좋겠어. 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아? 네가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으면 걔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있겠어.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한테 보답할 생각을 해야지. 취직을 안 하고 계속 백수로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백수가 어때서? 솔직히 엄마도 돈 좀 있잖아요. 엄마 죽으면 그거 다 내 돈인데 내가 일을 왜 해야 돼? 지금은 지혜가 돈 벌어오고 엄마 죽으면 엄마 재산 내가 다 받을 거니까 난 걱정 없어. 내 인생 아주 좋아요. 해피해. 엄마가 언제 죽을 줄 알고 100살까지 살면 너는 80대야. 그런데도 그때까지 일을 안 할 거야. 엄마, 100살까지 사는 게 꿈이에요? 그럼 좀 곤란한데. 적당히 때 되면 가셔야지. 안 그래요? 너 엄마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니? 엄마가 때 돼서 안 죽으면 산에다 버리고 고려장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100살까지 살 생각이면 그 전에 나한테 증여나 해줘요. 요즘은 생전 증여가 인기라더라. 오고 가는 돈 속에 싹 트는 모자의 정. 아주 좋구만.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를 어떡하면 좋니? 우현이는 제 아들이지만 무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지 힘으로는 땡전 한 푼 벌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서도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들었습니다. 엄마인 제가 세상을 떠나면 제 재산을 본인이 물려받을 테니 제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그이가 아무래도 돌아버린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 술 먹고 너한테 행패라도 부려? 저한테 행패 부린 거면 어머님한테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하는 짓은 다 참을 수 있지만 어머님한테 해가 되는 짓을 하려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우연이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 엄마인데 나한테 무슨 짓을 하겠어? 제가 그이랑 나눈 대화 내용 좀 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 사람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제 말은 먹히지도 않아요. 그 사람 완전히 눈빛이 무섭게 변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보여준 대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야, 나 술 먹고 사람 쳤어. 돈 좀 내놔라. 술을 먹고 사람을 쳤다고? 그 사람 많이 다쳤어? 그러게 내가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너는 내 걱정도 안 하냐? 네 서방님 안 다쳤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아? 일반적인 교통사고였으면 당연히 자기 몸 상태부터 물어봤겠지. 근데 술 먹고 운전한 거라며. 음주운전을 해놓고 어떻게 자기 걱정을 해주길 바랄 수가 있어? 기분 더러워서 못 살겠네. 피해자는 얼마 다치지도 않아 놓고 돈 내놓으라고 병원에 짱 박혀 있고 마누라라는 게 남편한테 지적질이고 내 인생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피해자분 상태는 어때? 어떻게든 사죄하고 합의를 해야 할 거 아냐. 사죄는 개뿔. 내가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아. 돈독이 올라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질이나 하고 완전 잘못 걸렸어. 재수없게. 돈 주면 합의해 준대? 합의 못하면 당신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 옆엔 내가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안 그래도 나도 머리 굴리는 중이니까. 얼마 원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달라는 대로 줘야지. 근데 어떡해. 우리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네가 나가서 대출을 받던지 장기를 팔던지 어떻게든 돈 좀 마련해와라. 그게 지금 부인한테 할 소리야? 그럼 나 깜빵 가는 거 보고 있을래? 이제 보니 너 나 깜빵 가는 거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거 아냐? 너 아주 신났네. 제발, 제발 그만해. 화내지 말고 우리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럼 네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돈 받아와. 그 노인네 돈 많잖아. 우리 결혼할 때 이미 많이 도와주셨잖아. 게다가 자기 다시 취직할 때까지는 일절 금전적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하신 거 못 들었어? 자기가 취직도 안 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거 아시면 아마 엄청 실망하실 거야. 오케이, 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네가 우리 엄마 앞으로 사망보험 몇 개 들어라. 내가 하면 너무 의심받을 텐데 너는 의심 안 받잖아. 평소에 엄마랑 사이도 좋았고. 어머님 앞으로 보험을 들으라고? 그래서 뭘 어떡하려고? 수익자를 네 이름으로 해서 생명보험 들어. 우리 엄마 죽으면 너한테 돈 나올 거니까. 그걸로 합의금 내면 될 것 같다. 어머님 지금 건강하신데 무슨 소리야.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생명보험을 들어. 아이씨, 이 멍청이 답답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 빨리 가게 만들어준다고. 뭐라고? 네가 우리 엄마한테 반찬 자주 해주잖아. 그 안에 조금씩 티 안 나게 독국물 섞으면 돼. 우리 엄마는 네가 해준 음식이라면 맛이 좀 이상해도 의심할 일 없어. 쌓이는 급성 심장마비 정도로 꾸미면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죽고 나서 부검할 일도 없어. 당신 진심이야? 노인네가 저승 가는 게 낫냐? 젊은 내가 깜빵 가는 게 낫냐? 노인네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자기 갈 길 가는 거지만 나는 아직 앞길이 창창하단 말야. 나부터 살고 보자, 제발. 응? 도와줄 거지? 아, 알았어. 일단 진정해. 이따가 다시 천천히 얘기해보자. 지혜는 저희 아들을 일단 진정시켜 놓은 후 저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아들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무서워졌습니다. 지혜야, 침착하게 내 말 들어라. 일단 회사에는 한 달 동안 휴직계를 내도록 해. 그리고 간단한 집만 챙겨서 얼른 내가 사는 곳으로 와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없어졌다는 걸 알면 그이가 눈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내 재산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해. 우리 둘이 어딘가로 몸을 숨겨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자꾸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회사에서 휴직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사직서라도 써. 앞으로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겠어요. 일단 어머님 말씀대로 따를게요. 그렇게 저희 둘은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재산을 대강 정리한 후에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나 좀 살려주거라. 엄마, 대체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디 가신 거냐고요? 며느리가 날 버리고 도망갔단다. 뭐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 평소에 그 애가 나한테 오죽 잘했니? 그래서 아무 의심도 없이 따라갔지. 걔한테 여권도 맡겼고. 그런데 낯선 해외 호텔방에 날 감금해 두더니 음식만 넣어주는 거야. 온갖 방법으로 날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은행 비번을 부르라고 날 협박했어. 그래서요. 은행 비번 알려주셨어요? 그것만 알려주면 날 풀어준다고 해서 걔 말만 믿고 내가 가진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 밥도 안 넣어주고 날 버리고 도망간 거 있지. 나는 이제 한국에 어떻게 가니? 얼른 와서 날 구해줘. 제발. 세상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최지의 걔가 그런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네. 나 같은 남편 놈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엄마 돈이라도 들고 튀자는 심산이었나 보네. 너랑 지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니? 천사 같은 지혜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꾸민 거야?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죠. 걔가 엄마 돈 다 들고 튄 거라고요.
엄마는 바보예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애한테 돈을 털려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 아니겠니? 일단 나 좀 여기서 꺼내다오.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내가 미쳤어요. 거기서 그냥 뒤지세요. 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빡센데 돈까지 털린 거지 늙은이 데려와서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동안은 엄마가 돈이라도 쥐고 있으니 엄마 아들 노릇해온 건데 이제는 다 틀렸어요. 거기서 조용히 엄마 인생 마감하세요. 아들아, 내가 비록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며느리한테 돈을 털렸어도 나는 네 엄마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돈 없으면 부모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돈은 왜 털려요? A씨, 재수없게.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 이제부터 지혜 잡으러 가야 하니까요. 엄마 돈은 내가 찾아서 잘 쓸게요. 너, 이 자식, 네 본심은 아주 잘 알았다. 이제부터 너랑 나는 남이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지혜한테 넘겨줄 테니 너야말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거라. 재산 다 털린 할망구가 뭐래?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털리지 않았다. 너의 본심이 궁금해서 연기한 것뿐이야. 지혜가 너랑 나눈 대화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 한 달 동안 지혜랑 함께 내 재산 정리했고 전부 지혜 명의로 돌리기로 했다. 엄마, 미쳤어요? 엄마 아들은 저예요. 그 돈을 왜 걔를 줘요? 아까는 내 아들 아니라며 타지에서 혼자 죽으라며. 그거는 엄마가 재산을 다 뺏겼다고 하니까 홧김에 한 소리고요. 그 전부터도 너는 내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랬잖니. 지혜한테 그랬다며? 내 앞으로 생명보험 들어놓은 뒤 독극물을 먹이자고. 그거는 농담이죠. 어떻게 자식이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농담이길 바랬다. 그런데 그동안 네가 보여준 행동, 그리고 오늘 한 대화를 보니 너는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도 남을 인간이야. 너 같은 건 내 아들도 아니고 인간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구나. 엄마, 그럼 마지막 인정이라고 생각하고 교통사고 합의금만 줘요. 그거 없으면 나 정말 감옥 간다고요. 가야 한다면 가야지. 가서 네 죄를 반성해. 앞으로 나는 네 인생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테니 저는 모든 재산을 며느리 앞으로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고 나서 아들이 유산 상속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아들이 저에게 한 짓들을 모두 증거로 남겨두었죠.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은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도록 도왔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도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저의 편이라고 말해주겠지요? 저의 슬프고도 어두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삼십 대가 되고 보니 배려하고 헌신한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 남편은 준 만큼 돌려주기는커녕 저도 오히려 성질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성 나쁜 남편과 최근에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 갑자기 물이 샌다. 세탁기 밑에서 물 질질 흐르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치워. 새 세탁기인데 갑자기 물이 왜 샌다는 거야? 몰라. 세탁기 옮기다가 뭐 배수구 구멍 쪽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물이 흥건하게 바닥에 차고 있거든. 와서 얼른 닦아줘. 나 양말이미 오시며 다 젖었으니까 빨래도 해주고. 나 엄마 보러 병원 가고 있는 중인데 당신이 좀 치우면 안 될까? 야, 남편이 말을 하면 어떻게 넌 한 번에 좀 실행에 옮기는 법이 없냐? 네가 이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거 아냐? 나는 기껏 고쳐보려고 잘하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설마 인덕션 꽂힌 콘센트 쪽 고장난 거 확인한다고 세탁기 옮겼던 거야? 그러다가 고장내서 물난리 만든 거고? 왜 그렇게 했어? 내가 AS 부르라고 했었잖아. 아니, 그냥 빨리 고치면 좋잖아. 그리고 괜히 집주인 부르기도 민망하고. 신축이라서 나름 깨끗하게 한 것 같은데? 당신은 나한테는 맨날 폭군처럼 굴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매너 챙기더라? 이런 이중적인 모습 너무 실망인 거 알지?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뭐 실망이니 뭐니 따지고 있어. 됐으니까 빨리 돌아와서 밥이나 차려놔. 너랑 더 이런 얘기하는 것도 짜증난다. 당신이 밥 좀 알아서 해 먹어라. 나 없으면 완전 굶고 살겠다. 나 밥 안 먹으면 예민해지는 거 알지?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와서 밥이나 차려. 내일부터 일 바쁜데 거슬리게 하지 말고. 남편은 혼자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데다 허당이기까지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주제에 제 앞에서는 늘 큰 소리를 치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고자 할 때 제 의견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반대부터 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야, 나 50만 원이 또 필요할 일이 생겨서 그러거든. 당신이 친척들한테 돈 좀 빌려봐라. 50만 원? 또 어디에 쓰려고? 나 태블릿 사서 영어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50만 원만 줘보라고. 남편이 더 좋은 직장 가려고 공부해서 더 스펙 쌓겠다잖아. 응원은 못할 망정 어디 쓰냐 어쩌냐 따질 생각이 나냐, 넌? 당신이 스펙 쌓는다고 해놓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지. 이번에도 막상 태블릿으로 영어 공부한다고 사놓고는 그거 유튜브 시청용으로 쓸 거 훤히 보이는데?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너가 날 자꾸 허접으로 보니까 내가 오히려 더 힘을 못 쓰는 거야. 언제고 실수하나 그런 시선으로만 날 바라보니까 당연히 퍼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남편이 하는 말 한 번에 좀 들어주면서 잘 따라주면 덧나냐? 왜 이렇게 사람이 까탈스러워? 당신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 문제에 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 내려고 하면 입 닥치고 있으라며. 그래놓고는 문제 나중에 골치 아파지면 왜 뜯어말리지 않았냐고 화내는 사람이 당신이잖아. 배려해도 뭐라고 하고 신경 안 쓰면 더 뭐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로 사람 우라통 터지게 하는 데는 너 진짜 뭐 있구나. 이보세요, 미경 씨.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좋게 대해주고 있을 때 잘하라고. 혼자 사는 여자 되고 싶지 않으면 짜증나니까 밥 맛있는 걸로 차려놔. 남편은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오는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남편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제가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여자는 밖에서 일하면 안 된다며 억지로 집에 있게 한 것이었죠. 그래놓고는 제가 정말 본인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심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희야, 나 요즘 남편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우리 경리과 에이스분이 왜 미칠 것 같으실까? 결혼할 때는 세상 친절한 남편이랑 결혼했다면서 좋아하더니. 그거 결혼하려고 다 위장한 거였어. 결혼하기 전만 해도 오만 다정한 척은 다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는지 매일 방치해두고 있기만 해. 아니, 방치는커녕 매일 구박하니까 죽을 노릇이야 정말. 헐, 나는 너 그런 줄도 모르고 결혼 잘했다고 회사 사람들한테 다 소문냈었는데. 뭐 적어도 회사 사람들한테 안 좋게 결혼했다고 알려지는 것보다야 낫겠지. 너 그럼 다시 일 시작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원래 여자든 남자든 경제권 가지고 있는 쪽이 갑이라고 하잖아. 남편분이 혼자서 돈 버니까 더 너 구박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 내가 직장 구한다고 해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남편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 밥 이렇게 단답으로 말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네가 능력을 가져야지. 회사의 사장님도 그렇고 부장님도 에이스 없어졌다고 아쉬워하는데 내가 잘 말해볼까? 일 잘하는 경력직 복귀한다는 거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 자꾸 에이스니 뭐니 부추기지 마. 민망하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쉬었기 때문에 이제 복귀한다고 해도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 일단 생각은 해봐. 그래도 너가 일하던 가닥이 있는데 쉬었다고 뭐 달라지겠니? 나도 너랑 같이 일하고 같이 회식도 가고 그럼 너무너무 좋을 것 같거든.
남편에게 매일 같이 시달리던 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는 고작해야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듣는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저를 잘 대해주던 남편이 떠올랐고, 결혼 후 180도 달라진 모습을 상기하며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했었는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늦게라도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관공서에 뭔가 처리할 일이 있을 때라든가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을 다 제게 맡기는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질 정도였죠. 오늘 동주민센터에서 예비군 훈련인지 뭔지 때문에 서류 건네준다고 그러더라. 당신이 그거 받아줬으면 좋겠으니까 집에서 잘 받아놔. 그런 것들 중에 본인이 수령해야 하는 것도 있지 않아? 당신 그런 거 제대로 알아보기는 한 거야? 아니, 대리 수령이든 본인 수령이든 네가 확인을 해봐야지. 나는 일을 하는데 왜 귀찮은 걸 나한테 떠넘겨? 이렇게 멋대로 맡겨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나한테 해결하라고 할 거잖아.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당신이 해결하면 안 될까? 가운데에 끼어서 당신이 하는 말 전하고 저쪽에서 하는 말 전하고 이러다 보면 힘들어서 그래. 네가 아는 대로 알아서 말하면 되는 건데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당신 자전거로 운동한다고 사놓고 집에 박아두기만 하다가 얼마 전에 판 거 기억하지? 근데 난 자전거 몰라서 문외한인데 막상 판매하려는 사람 상대를 나한테 맡겨서 왔다 갔다. 사이에서 엄청 개고생했잖아. 처음부터 당신이 깔끔하게 설명하고 판매했으면 될 일인데. 야, 중고 물품 파는 거 나 혼자 좋자고 한 일이냐? 다 너가 밥 먹고 살 디룩디룩 찌우는데 들어간 비용이거든? 이게 지위에서 돈 벌어다 주니까 점점 고마운 줄을 모르고 나대네. 말 함부로 하지 마. 나 엄마 귀한 자식이고 당신한테 욕 들을 정도로 인생 못 살지 않았어. 슬슬 또 시동 거는구나. 시동을 건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말하다가 논리 밀리거나 말빨 딸린다 싶으면 이렇게 감정이 호소하잖아. 엄마 아프다. 어쩌다 은근 티내면서 사람 양심 공격하는 거 내가 하루 이틀 겪어? 아니, 장모님 닭 튀기시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몸 망가지신 것 같고 지겹게도 우려먹네. 기가 찬다 정말. 엄마 아픈 거 들먹이면서 내가 당신 말싸움 이겨먹으려 들었다고? 내가 당신 입으로 꺼내기 전에 병원에 병자라도 꺼낸 적 있어?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 그리고 엄마 몸 아프신 게 자업자득이라 이거야? 괜히 말꼬리 잡으면서 화제 전환하지 마. 너가 말 안 해도 나는 훤히 보인다. 부처님 손바닥에 오공처럼 너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다 보인다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면 당신 일은 스스로 해. 괜히 나 시키고 일 2배로 하게 만들지 말고 가운데서 사람 피곤하니까. 야, 이게 진짜 남편이 말하는 걸 우습게 안 해? 나 조만간 직장도 복귀할지 몰라. 맞벌이 할 거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참견하지 말라고. 야, 너 주부로 지낸 세월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한다고? 분명 2달도 안 돼서 관두고 징징거린다는 거에 내가 전 재산을 건다. 당신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 허구한 날 사람들한테 자존심 세운다고 회식비며 술값이며 턱턱 내는 바람에 잔고라도 넉넉하게 있어? 이게 자꾸 성질을 긁네. 오늘 좀 혼나볼까? 당신 나한테만 센 척하는 것도 다 알고 있거든? 제발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좀 당당하게 해봐. 사람 말상대하는 거 겁났으면서 귀찮다느니 뭐니 핑계대지 좀 말고. 야, 누가 겁을 냈다고 그래. 이게 진짜 미쳤나? 남편을 한껏 도발하면서 속 시원하게 할 말을 뱉고 나니 조금은 응어리진 기분이 풀리더군요. 제가 대들면 손찌검이라도 할 것처럼 굴던 남편은 정작 제가 강하게 나가자 별소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약약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죠. 갑갑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역시 오랜 친구뿐이었죠. 세상에. 남진 씨 정말 너무했다. 자기 장모님 몸 아픈 걸 갖고 어쩜 그런 폭언을 한대?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굽신거려도 나한테는 자존심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남편이야. 차라리 가족 상담을 받아보지 그래? 안 그래도 얘기 꺼내봤는데 소문나서 창피당할 일 있냐고 그러더라. 내가 뭐 하자고 하면 당연한 얘기도 콧방귀부터 뀌는 게 습관이니 아주 미칠 노릇이다. 그냥 회사 복귀하고 확 이혼이나 해버릴까 싶어. 그래야 내가 있어서 자기가 인생 참 편했었구나 깨닫고 후회하지. 미경아, 나는 꼭 남편분한테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널 위해서라도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배려하고 사랑 줘도 돼받지도 못하는 시간이 앞으로 쭉 계속될 거라 생각하니까 내가 다 마음이 아파서. 기집애, 왜 또 감상적이고 그러니? 뭔 말인지는 알겠으니까 새겨들을게. 아, 그리고 너 회사에 복귀하라고 했던 거 빈말 아니었어. 부장님한테 얘기 꺼내보니까 아주 좋아하시던데 생각 있으면 꼭 말해줘. 남편의 내저, 아니, 남편이라는 인간 자체에 지친 터라 친구의 제안이 솔깃해지더군요. 저는 회사로 복귀를 하겠다고 얘기를 꺼냈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제정신이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너 이상해지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정도를 넘었다. 뭔 나이를 처먹을 만큼 먹어놓고 회사 복귀니 많이 헛소리를 하고 있어. 회사 사람들이 너 받아주기나 한데. 나 에이스라면서 아주 대환영이라는데? 복귀해서 일 시작 당장이라도 하면 된다고 그러네. 아이고, 에이스고 뭐고 아주 주책들이네. 쥐꼬리만한 회사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당신 말 다 했어? 지금 나만 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욕하는 거야? 욕먹을 만한 짓을 했으면 욕을 먹어야지. 하여튼 귀찮으니까 더 이 얘기하지 말고 넌 그냥 닥치고 집에서 일이나 해. 아침 저녁 잘 차리면서 청소나 잘하면 된다고. 내가 당신 뒷바라지나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란 사람 이러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돈 벌어다 주고 인생 편하게 만들어줬더니 이게 고마운 줄을 모르네. 난 분명 안 된다고 했으니까 더 짜증나게 하지 마라. 솔직히 넌 나 같은 남편 둔 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 낯선 사람 보는 거 무섭다는 이유로 엄마 병문안 한 번을 안 간 남편한테 감사는 뭘 감사야. 야, 무서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라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게 결혼 초에는 고분고분하더니 날이 갈수록 남편 고마운 줄 모르고 미쳐가네. 정말 이 남편과 남은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던 저는 이제라도 제가 살아야 할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성 부족하고 아내에게 자존심 세우기만 할 줄 알고 엄마에 대한 배려도 없는 남편에게 제가 헌신해야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아침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넋이 나가 장례식장에 참여했었는데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더니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연락을 해오더군요. 야, 너 또 어딜 쏘다니는 거야? 남편이 퇴근을 했으면 저녁밥 딱딱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설마 너 회사 다시 다닌다 뭐다 헛소리 하더니 출근한 거 아니지? 내가 문자를 그렇게 보냈었는데 답변이 없다가 이제야 연락이 되는구나.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말했었잖아. 아, 장모님이 돌아가셨구나. 지금 장례식장이야. 일가 친척들 다 와 있으니까 당신도 빨리 와. 아니, 내가 너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냐? 알아서 내가 갈 건데 뭘 재촉을 하고 있어. 짜증나게. 당신 이 와중에도 또 나랑 말다툼하고 싶은 거야? 나 심란하니까 지금 그냥 조용히 오기나 해. 당신이랑 싸우고 싶은 기분 아냐. 내가 배고프면 기력 없어 하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 모nem이 뒤진 게 유세라고 기분이 어떠니 졌더니 또 빡치게 하네. 당신 말 다 했어? 지금 엄마 죽은 거 모욕하는 거야? 장모님 욕한 게 아니라 널 욕한 거지. 말은 좀 똑바로 알아들어라. 됐고, 나도 배고파서 너랑 싸우고 싶은 기분 아니다. 장모님 돌아가셨다니까 치킨 생각나네. 갈 테니까 치킨 맛있는 걸로 시켜놔. 야, 너 진짜 답이 없는 새끼구나. 새끼? 이게 제대로 미쳤구만. 장모 영정사진 옆에 내 사진 걸려봐야 정신 차릴래? 장례식 오지 마. 이 쓰레기 자식아. 그리고 너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두고. 뭐 어쩌시게? 당신이 이제까지 나한테 포건한 거며 부부간에 최소한의 도리 안 지킨 것들 가지고 이혼 소송하려고. 위자료 토해내고 혼자서 밥 차려 먹고 전화 걸고 받는 거 다 해봐. 야, 내가 너 없으면 뭐 그런 것도 혼자서 못하고 살 것 같냐? 너 없으면 부양할 식충인연 하나 줄어서 오히려 내가 좋지. 호기롭게 저와의 이혼을 받아들이고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한 남편. 외롭고 고된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저는 이미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일말의 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눈물 어린 호소를 해오더군요. 제가 예상한 그대로의 말들을 내뱉으면서요. 지금이라도 용서 빌면 봐줄 수 있는데
기회 줄 때 받고 재결합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치킨 같은 거 나랑 만나게 먹으면서 알콩달콩 살아보자. 치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친놈. 내가 머리에 총 맞았니? 너랑 재결합하게? 야, 아니 여보.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빌게. 사실 당신 없으니까 옆구리가 허전하기도 하고 당신이 해주는 따뜻한 밥이 그립기도 해서. 내가 앞으로는 정말로 잘할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외식하자. 응? 그걸 생색이라고 내니? 난 말이지. 너가 울 엄마 장례식 때 한막말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내뱉은 순간부터 너랑 나랑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 거고. 알겠어? 여보, 내가 정말로 잘할게. 부부 상담. 그래, 부부 상담부터 시작해보자. 응? 비용은 일단 내가 다 댈 테니까 당신은 몸만 오면 돼. 꺼져, 미친 인간아. 앞으로 또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각오하고.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그 뒤로도 제게 계속 매달려오던 남편은 저의 빈자리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졌는지 회사를 퇴직하고 술을 마시며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주위 사람을 통해 그런 소문을 제 귀에 계속 들리게 하는 걸 보면 걱정이라도 하길 바라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는 얘기죠. 본인이 잘못한 대로 돌려받는 것뿐이니 어떠한 동정의 여지도 없다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이혼을 하고 회사에 복귀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설레는 마음이 있지만 오랜만에 직장인지라 두려운 마음도 있네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제게 적절한 조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는 덕분에 근처 의류 공장에서 파트타임으로 포장 일을 하고 있어요. 2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해 산전수전을 겪고 저도 이제야 숨통이 트이기 시작해서 아이들 유치원비라도 벌어볼까 하고 소소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답니다. 물론 저는 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재작년에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요. 사실 남편은 남들도 가기 어렵다는 공기업에 다니던 직원이었는데 뜬금없이 찾아온 사업 욕구 때문에 거하게 한 번 말아먹고는 친정 부모님 덕분에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답니다. 여보, 어디야? 오늘 퇴근 늦어? 시간 맞으면 마트에서 만나자. 오늘 장 보는 날이거든. 나 지금 퇴근하니까 바로 마트로 갈게. 그리고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실 나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하거든.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사업이라니?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쩌고? 여태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이랑 대출 조금 받으면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내가 생각해둔 아이템이 있거든. 미쳤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사업이야? 사업의 시효자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내 친구 준철이 알지? 저번에 사업 시작했는데 그 분야가 뜨는 분야래.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매출이 월 2천 이상은 된다잖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갑자기 사업이라니 조금 당황스럽네. 그리고 자기 지금 직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지금 나이에 사업한다고 그 직장 때려치우게? 애들도 2년 있다가 유치원 가야 하는데 돈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차피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뭣도 못해. 내가 당신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러니 나만 믿어, 응? 꽃길 같은 소리 하네. 현실적으로 생각해. 애들 유치원 가기 시작하면 교육비만 해도 기본 100 이상 깨지는데 밥 안 먹니? 생활비 안 쓰니?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그거 걱정 안 하게끔 해준다고. 나 못 믿어? 우리 애들 금수저 만들어줄 거라니까. 아니, 애들을 뭐 얼마나 대단하게 키우려고 금수저를 만든대? 이보세요. 정신 차리고 마트로 오기나 하세요. 되도 않는 사업 이야기는 하지도 마. 그러지 말고 여보, 나 한 번만 믿어보면 안 될까? 우리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잖아. 내가 자기 명의로 떡하니 집 사줄게. 응? 아니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거든요. 일단 나 마트 갈 거니까 거기로 와. 저는 남편과 사업 문제로 거의 두세 달은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은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일을 벌리고 말았어요. 회사에 사표를 내던진 것도 모자라
퇴직금이며 그동안 모은 돈을 한 통장에 모아놓고서는 사업 자금이라며 저에게 딱 들이미는 것 있죠?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하겠다고 손을 벌려놨는데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화를 낸다고 해도 시간이 되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양가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것도 저였고 남편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온 식구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멋대로 사고쳤을 때는 이혼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다 보니 그 생각도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감당하는 건 제 몫이니까요. 얘, 너 지금 바쁘니? 아니요. 애들 보내고 빨래 돌렸어요. 커피 한 잔 마시려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팔자도 좋구나. 아니, 다름 아니라 승희한테 들었는데 승철이 이번에 사업한다고 돈 다 쓸어 모았다며. 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어요. 사업의 시효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버님도 많이 속상해 하시죠? 말도 마라. 집안 말아먹을 놈이라고 욕까지 하더라. 그나저나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된다니. 1억 조금 안 될 거예요. 적금이며 퇴직금이며 다 긁어 모으고 여유자금까지 다 땡겨갔더라고요. 얘 그러면 더도 말고 500만 보내라. 어차피 1억에서 500 빠져봤자 별로 티도 안 나는데. 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얘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작년 내 생일 기념으로 여행 보내준다고 했잖니. 근데 못 갔잖아. 그 돈으로 네 시아버지랑 여행 다녀올란다. 그러니까 500만 보내. 어머니, 그때는 아이들이 입원하는 바람에 정신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적당한 때 봐서 알아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내달라는 거 아니니. 요즘 여행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돈만 보내주면 내가 알아보고 다녀오마. 어머니, 지금 저희가 돈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돈이 있다며? 사업하려면 여유자금 갖고 있어야지. 그 돈이 여유자금 아니니? 아니요. 여유자금이 될지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일단 그 일 하는 거 봐서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때문에 다니던 직장 그만둬서. 아휴, 간만에 여행 좀 가나 했더니. 앞집 순철이네는 며느리가 떡하니 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알아서 보낸다더라. 어머니,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제가 해드릴게요. 아셨죠?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피 같은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데 걱정을 하시기는커녕 본인 실속만 챙기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말리지는 못할 망정. 그 와중에 돈을 달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크고 작게 바라는 게 많은 분이셨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알아서 잘 챙겨드렸는데 아이들 낳고 하다 보니 직장을 관두게 되면서 용돈 드리던 것도 형편에 맞춰서 절반 정도밖에 못 드렸거든요. 그래도 50은 매달 드렸으니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사업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되는 편이었어요. 방 2칸짜리 빌라에서 살다가 전세긴 하지만 처음으로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도 하게 되었거든요. 뭐든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남편은 사업이 잘 되니까 뭐라도 된 마냥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딱 잘라 말해서 허세가 가득해졌다고나 할까요? 뒤늦게 사업하더니 겉멋이 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바라는 게 점점 많아지셨어요. 솔직히 사업이 안정된 게 아니라서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출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매일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얘들아, 저번 달부터 용돈 100만 원 보냈던데 조금 더 줄 수는 없겠니? 사업도 잘 된다면서. 어머니, 그이가 수입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100만 원 말고도 뭐 필요하신 거 사시라고 더 드리기도 하잖아요. 모자르세요? 아니, 부러워서 그러지. 네? 뭐가요? 왜? 누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 앞집 순철이네 큰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잖니. 그래서 매달 용돈 200만 원 준단다. 나는 고작 100만 원이잖니.
어디 수준 차이 나서 나랑 친구 해주겠어. 어머니, 그것도 많은 거예요. 저희 형편에 최대한 드린 건데. 그리고 아버님도 아직 일하시고 생활비 받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직장인들보다 더 받으실걸요? 야, 너는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말을 그렇게 빙빙 돌려서 하니. 그리고 이 늙은이가 써봤자 얼마나 쓴다고. 됐다. 주기 싫음 주지 마.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엄마 얼마나 더 보내줘? 똑같이 200 보내주면 돼? 그까짓 거 보내줄게. 아니, 여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지면 어떡해? 해? 그리고 잘 번다고 펑펑 쓰면 큰일 나. 적당히 모으고 여유 자금으로 냅둬야지. 당신이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됐다. 시애미 용돈 가지고 싸우느니 그냥 내가 안 받고 말지. 에이, 엄마, 잘난 아들 둬서 뭐해요? 내가 지금 계좌로 200만 원 보냈어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살아.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남편이 주는 돈을 받고서는 며느리 욕하기 바쁘셨습니다. 남편도 사업하느라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만큼 수입이 있었기에 신경은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어찌나 얄미운지 저는 반포기 상태로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가까이 살아서 그나마 심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다 1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하더군요. 승승장구하던 남편의 사업도 수출이나 외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어려워지더라고요. 결국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대출금 이자를 갚아나가기 빠듯해 제2금융권에 손을 대야 했어요. 그 와중에 이것저것 해달라며 대놓고 과욕을 부리는 시어머니도 제 스트레스에 한몫하시게 되었죠. 남편의 사업은 망하고 말았고 고스란히 2억이라는 빚을 떠안게 되었답니다. 출근 잘했어? 애들 때문에 정신 없었네. 일 있어서 새벽에 나가봐야 한다며. 볼 일은 다 본 거야? 나 사업 접을 거야. 이미 망했지만 더 이상 부질없는 짓이야.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가 부질없다는 건데. 사업이 망하다니? 말 그대로야. 부도 났다고.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도현 씨랑 유광 씨 같은 직원들은? 빚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래? 2억인데 막막하다. 그래서 이렇게 손 놓고 있겠다고?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냐. 사업도 안 해본 당신이 뭘 알아? 사업이 쉬운 건 줄 알아? 나도 답답하단 말야. 생각 좀 하게 냅둬. 생각만 하다 굶어 죽게?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시켜야지. 그리고 아예 접더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답이 나오니? 아, 몰라. 나 좀 내버려둬. 어떻게 그래.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애들 당장 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는? 아, 그만 좀 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재촉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중하게 사업하라고 했지. 여윳돈이라도 있으면 뭐라 안 하겠는데 골프 치러 다니고 할 거 다 하면서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니? 애들 생각해서라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진짜 아빠 맞아? 그만 좀 해. 나도 답답하단 말야. 결국 남편의 사업이 망해버렸고 원비도 겨우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친정에서 생활비에 보태라며 간간히 돈을 보내주시긴 했지만 참 비참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편은 사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며 밤낮으로 밖으로 돌아다니긴 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아이들을 재우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해서 겨우 돈을 메꾸며 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친정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는 저희 집에 들이닥치셨습니다. 막상 작은 방 2개에 허름하다 못해 낡아빠진 집에 사는 딸을 보니 속상하셨는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네, 나랑 이야기 좀 합세. 화진이 너는 어디냐? 저 지금 은행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장인어른,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 알면서 왜 그러나? 내 딸 이렇게 고생시킬 거였으면 왜 데려간 건가?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면서 우리 딸 마음고생 시키더니 지금 뭐 하는 짓인 겐가? 장인어른도 아시다시피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어렵게 아파트 들어가서 잘 사나 했더니 내가 저번에 그 집 갔다가 아주 까무러치는 줄 알았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게 뭔가 도대체? 내가 언제 자네한테 돈 가지고 뭐라 한 적 있나? 적어도 가장으로서 책임은 져야지. 아빠, 그만해요. 이 사람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다는 게 이 모양이냐? 화진이 너 당장 아파트 하나 알아봐라. 무슨 아파트요? 너랑 애들 그딴 집에서 살게 하려고 금지옥엽 외동딸 키운 거 아니다. 한 30평대로 알아보고 연락해라. 가격은 상관없으니 적당한 곳 골라놔. 그리고 다시 연락하렴. 장인어른 갑자기 집은? 맞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꼴이 말이 아니잖나. 이번 일로 자네한테 실망이 크네. 그 집은 화진이 명의로 사줄 거야. 자네는 그 집에서 살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정신교육 좀 받게. 유통일 하고 싶다고 했지? 내 밑으로 와서 2달만 고생하게. 그게 조건이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은 아니지. 내 딸이랑 내 손주들을 위한 집이니까. 사업 잘 나갈 때는 기고만장해서는 흥청망청하다가 막상 가진 거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꼴 좀 보게. 난 자네를 믿지 못하겠어. 내 딸과 손주들이 평생 자네랑 같이 살 생각하면 열불이나. 열심히 할 자신 있나?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자네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일세. 자네가 2달 동안 모든 일을 다 배워낸다면 그땐 다시 믿어봅세. 내 생때 같은 자식들 개고생하는 꼴 더는 못 봐.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짐 싸서 내려오게.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친정 아버지의 호통에 남편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저희 친정집은 농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직접 농사도 짓고 계십니다.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저희는 괜찮은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편은 아니라 운 좋게 42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꾸려 친정 부모님이 계신 논산으로 넘어갔고요. 한여름에도 농사일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유통일까지 배우려니 남편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고 종종 친정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남편의 사진을 보고 근황을 접했습니다. 얼굴도 까맣게 타고 진짜 저러다 죽겠다 싶은 표정인데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들을 자각해서인지 입 다물고 끝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바로 욕심에 눈이 먼 시어머니요. 대놓고 저희 집에 들락날락거리며 은근히 짐을 한두 가지씩 갖다 놓으시는데 하루 이틀 머물던 것이 일주일, 보름으로 늘더라고요. 밤에 몰래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방도 4개에다가 멀쩡한 아들 집 놔두고 왜 남의 집에 사냐며 자기는 여기 눌러 살 거라는 말을 하는데 화딱지가 났습니다. 남편도 정신 차리고 잘 지내고 있고 저희도 이제야 숨통이 트이려는데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저러니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예, 나 거기서 좀 당분간 신세 좀 지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어쩌고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알아서 잘 살겠지. 이제 이 좁은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간다는데 할 말 있니? 저희랑 합가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놈의 여편네가 미쳤나? 갑자기 애들이랑 합가라니? 그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멋대로 구는 거야? 어떤 집이긴 우리 아들이 개고생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아들 집이지. 보니까 집이 참 넓던데 4식구 살기에도 넓은 집이야. 집이 휑하니까 이참에 나랑 같이 살자꾸나. 그만하지 못해. 세아가, 지금 내 시어머니가 한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렴. 네. 네, 너 정말 야가 빠졌구나. 사돈 어른이 내 귀한 아들 데려다가 개고생 시켜서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주제에 너 정말 무서운 게 뭔지 모르는구나.
이참에 시집살이가 뭔지 경험하게 해줄까? 또 지랄이네 진짜. 어머니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요? 이 집 제 집인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리고 지랄,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저 그동안 욕 한마디 안 하고 산 걸 다행으로 아셔야 할 거예요. 그이가 전 재산 사업으로 말아먹고 저희 반지하에서 거지같이 사는 모습 보고 친정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주신 집이라고요. 이게 진짜 너 당장 우리 아들 집에서 꺼져.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하늘 같은 남편을 떠받들지는 못할 망정. 쯔쯔. 당신 지금 새아가한테 말 다 했어. 제정신이야. 나랑 더 이상 안 살고 싶어? 왜 나한테 지랄이야? 당신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마누라 편을 들어야지 며느리 편을 들어. 내가 면목이 없어서 그런다. 이놈의 여편네야. 당신이랑 승철이가 싼 똥 치우면서 사는 것도 지겨워. 재산 까먹으면서 지내느니 이혼하자. 어머니, 생각 잘하셔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제 명의로 된 제 집이거든요. 꺼지려면 어머니가 꺼지세요. 왜 다들 나한테 지랄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나 그동안 이 사람이랑 애들 힘들게 한 거 생각하면 눈물 나. 장인어른 덕분에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려는데 엄마가 다 망치려고 하네요. 제발 그만하시고 철 좀 드세요. 아이고, 이제는 아들 녀석까지. 너 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네. 그래, 까짓 거 이혼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결국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 문제로 크게 다투셨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재산 분할을 받아서 의정부 어디에서 지내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돈 문제로 계속 시아버지와 싸우는 것 같았어요. 신랑은 저희 곁으로 돌아와 그동안 후회를 많이 했다며 잘못을 뉘우쳤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고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고 자신도 돈이라면 치가 떨리니 미리 물려준다며 제 앞으로 3억이라는 큰 돈을 주셨어요. 시댁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은 시아버지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편도 정신을 차렸다고는 하지만 살면서 몇 년은 더 지켜봐야겠죠. 친정 부모님은 제가 고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며 시골에 있는 땅을 정리하시고는 천안으로 이사 오셨어요. 본인들도 나이 들고 가족들이랑 가까이 살아야겠다며 아이들을 봐주며 지내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저만의 시간은 갖기도 하며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업 때문에 이혼의 위기도 겪어보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 또한 인생 공부 아니겠어요? 그럼 이만 글을 줄이고 아이들 데리러 가봐야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